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세가영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랑 함께 이제 문법 공부를 하거나 뭐 영작을 해보거나 그럴 건 아니고요. 오늘은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오랜만에 영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공부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지 그거가 궁금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또 영어를 하게 됐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영어 공부법, 뭐 습관을 같이 공유하면 아마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약간 번외편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보고 어떻게 영어 선생님이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이라고 하면 언제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희 때는 영어를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는 중3 때까지는 딱히 영어에 흥미가 없었고 흥미는커녕 그때 만났던 영어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50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당구 큐대를 가져와서 막 엉덩이 때리고 막 엉덩이 맞고 막 그랬던 시절이었어서 안 맞으려고 정말 50점만 간단히 넘기는 수준?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닥치는 대로 외우고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재밌었을 리가 없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팝송을 좋아하게 되면서 그 팝송을 왠지 따라 부르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발음만 그대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발음만 한국 발음 그대로 적어가지고 뭐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대로 막 잘하는 척 막 외우고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좀 지나고 나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전을 찾아보게 되고 이제 사전을 찾으면 제가 문법 지식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단어를 다 찾아내가지고 조합하듯이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조합해가지고 가사 뜻을 알아내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거 조금 좀 잘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딱히 잘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수학 쪽은 이과 쪽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제 분야가 아니었었고 그건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잘하는 게 없나 했었는데 제가 약간 뭐 사투리를 따라한다든지 남의 말투를 따라한다든지 그런 걸 좀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발음 같은 경우도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뜻은 모르겠는데 사운드는 비슷하게 낼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가 어쨌든 수능을 봐야 하니 수능 공부만 간신히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영어에 대한 관심은 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처럼 이제 뭐 관광 통역과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어 분야의 과가 있었다면 그런 과를 제가 갔을 텐데 저는 정말 영문학과는 때려 죽여도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문학을 막 좋아하고 막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문학은 무조건 아니고 제쳐놓고 영어를 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텔 관광 경영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됐었고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는 4년 내내 계속 알바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 2학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긴 했는데 3, 4학년 때는 제가 이제 등록금을 좀 벌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등록금도 벌어야 됐고 또 막연하게 외국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해야지 이런 목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알바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김밥 천국에서도 막 김밥 천국은 아니죠. 종로김밥이었었는데 거기서 알바 김밥 마는 거 처음 시작하고 뭐 린나의 콜센터에서도 일해보고 뭐 사무보조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알바를 항상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는 그 워킹홀리데이를 나가게 된 게 이제 처음 외국에 나가보게 된 거고요. 거기서 이제 운이 좋게 이제 취직도 좀 할 수 있었게 됐고요. 제가 면접을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호텔 쪽으로. 그래서 그것도 좀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운이 좋게 이제 하숙같이 하던 주인이 아예 이제 그냥 같이 우리 살자라고 돼버려서 하숙의 의미가 없이 그냥 가족같이 같이 호주인
부부와 같이 살게 돼서 그때 좀 영어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제 직장을 잡게 된 게 이제 미군 부대 안에서 이제 미군들의 여행에서 공무로 여행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개인이 각자 이제 휴가 동안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공무 여행을, 그러니까 오피셜 트립을 가게 되면 오더가 나와요. 그럼 그 오더를 보고서 그거에 맞게 이제 여행 스케줄을 짜주고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거 한 2년 반 하다 보니까 맨날 하는 영어 똑같고 뭔가 좀 깊게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뒤늦게 이제 유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영어 통역 쪽을 하고 싶어서 통역을 하러 이제 호주로 갔어요. 왜냐면 한국은 통역의 벽이 되게 높고 약간 불순한 의도도 있었던 게, 저는 그냥 막연히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것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영어 통역 쪽을 잘 해놓으면 거기서 뭔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호주로 가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뭐 병원 통역이랑 뭐 법정 통역 이런 거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로 넘어가서 회의 통역 배우고 막 그랬었죠. 그 시간 동안이 정말 돌아보면 제일 알차게 영어 공부를 했었던 시기인 것 같고요. 거의 그때 잠을 대여섯 시간 자고 계속 영어만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외우고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확 늘게 된 것 같고,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통역 일을 좀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발을 들인 곳이 건설 기계 이쪽이라서 계속 그쪽으로 이제 일이 물려서, 뭐 건설이나 기계,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창문에 이렇게 붙이는 그런 그 플라스틱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회사들. 그래서 뭔가 다 화학이나 뭐 기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일이 다 물리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음 프로젝트 할 때마다 계속 그런 이공계 쪽의 단어들을 되게 많이 외워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들어갈 때마다 정말 극도의 긴장을 하면서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도 참 보람된 일이긴 하죠. 통역을 한다는 것도 보람된 일이긴 한데, 뭔가 이제 내 옷을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항상 가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하니까 좀 갈등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누가 너 티칭 해봐도 잘할 것 같은데 선생님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이제 성인 이제 대형 학원이죠. 끌어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티칭을 지금까지 하게 된 것인데, 지금은 제가 경력이 좀 오래되긴 했죠. 근데 여태까지 해봤던 일들 중에는 가장 보람있고 재밌고 뭐 보수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되게 만족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에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죠. 영어 문법이 꼭 필요한가요?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질문뿐 아니라 악플을 이제 좀 다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선생님 때문에 한국 영어가 발전이 안 되는 거다. 사람들이 이래서 스피킹을 잘 못하고 회화를 잘 못하는 거다라고 이제 막 욕을 먹은 적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영어 문법을 가르치겠다라고 이제 시작했을 때 이런 악플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영어 문법이라고 소리만 들어도 그냥 싫어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제가 이걸 할 줄은 정말 몰랐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개인의 선택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로 한 달 또는 짧게는 2주일 이 정도 해외로 여행을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음식을 주문해야 하고, 길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비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정도를 알아야 된다면 굳이 이런 문법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SNS만 잘 찾아봐도, 유튜브나 SNS를 잘 찾아보면 패턴 영어 이렇게 치면 가로만 딱
가로 안에 있는 단어만 싹 바꾸면 이제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행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하신 분은 이런 분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먼 미래를 보고 이민을 가겠다라던가, 이민을 가는데 뭔가 이민을 가기 전에 뭐 공부를 더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든지, 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동반 유학을 가는 경우에 어떤 엄마들은 이제 나는 거기서 통역사 구해서 뭐 상담 있을 때는 통역사 끌고 갈 거야. 그럼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중간중간에 되게 돌발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살다가. 그래서 그런 것에 내가 좀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고 싶다면 되게 딥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말을 뭐가 먼저 오고 영어는 그 다음에 뭐가 오고 뭐가 오면 어떤 뜻이 되는구나 정도의 감 정도는 익히고 가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항상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목적이 그렇게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해외에 오래 체류하게 될. 그렇다면 저는 어느 정도 영어 문법은 있어야 읽기를 하는 데나 내가 쓰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야지 그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제 강의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법 용어를 막 쓰고 이런 강의가 아닌지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늘.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좀 스피킹을 잘하고 싶은데 회화를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회화를 늘릴 수 있냐는 정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온라인 상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제가 이제 직업이 이런 걸 아시는 분은 그냥 늘상 물어보는 게, 야, 회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게 한 가지로 이렇게 딱 답을 딱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갖고 있었던 습관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 중에 나한테 좀 맞겠다 싶은 거는 취해서 여러분이 습관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이제 했던 거,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제가 했던 거는 소리내서 뭔가를 자꾸 읽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문 기사를 한 꼭지를 읽거나 아니면 뭔가 스토리 하나를 짧게 읽는다고 했을 때 먼저는 그냥 소리 안 내고 그냥 의미를 파악해야 되니까, 소리가 나면 저는 의미가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의미를 계속 이제 봐요. 그래서 이게 대충 어떤 스토리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한 번 더 읽어요. 소리내서, 크게 소리내서 한 번 더 읽어요. 만약에 그 읽기 지문 같은 거에 오디오 클립이 있어서 오디오를 같이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더 금상첨화겠죠. 왜냐면 그 사람이 말한 사운드를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내 발음이 맞든 틀리든 좀 크게 소리내서 많이 읽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던 습관은 뭐였냐면은 항상 저는 이야깃거리를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은 예전부터 나는 막연히 이제 외국인이랑 얘기해봐야지 했는데 딱 외국인이랑 맞닥뜨렸을 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얘기거리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당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나는 얘랑 만나면 이런 얘기는 꼭 해봐야지, 이런 걸 좀 정리해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깃거리는 어떻게 마련을 하면 되냐면, 그거는 이제 리딩에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뉴스를 옛날에는 이제 통역 공부를 해야 됐었을 때는 이제 뉴스를 많이 읽었지만, 뉴스가 사실 뭐 쉬운 뉴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옮기기에 힘든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간 뉴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이야깃거리가 많이 나오는,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야깃거리가 많이 나오는 것들을 주로 읽었었던 것 같은데, 저 때는 이제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런 거 보면 이제 소소하게 간단하게 읽을 거리들이 많이 나와서 뭐 회사에서 있었던 일, 뭐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로 나와서 그런 것들을 읽었었는데, 요새는 이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 SNS 페이스북 같은 데 가보면 렌트 비디오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정말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말 희한한 일들이나 아니면 요새 뭐 팝스타들한테 일어난 일들이나 막 여러 가지 얘기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 꼭지씩은 항상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거를 읽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읽고 난 다음에 저는 항상 그거를 서머리를 많이 해봐요. 지금은 그냥 말로 서머리를 해보는 편이고요. 옛날에 그 말로 한 번에 요약이 안 됐을 때는 노트에다가 이제 내가 읽은 게 예를 들어 한 페이지면 그거 한 4줄이나 5줄 정도로 이제 짧게 응축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내 친구한테 들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려줄 얘기거리를 이렇게 거기다 적어 놓고 그걸 막 달달달 외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얘기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근데 요런 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이 내가 요약한 걸 외워서 이제 말해보고 이런 연습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제가 통역할 때 이제 의전 통역이라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귀빈들이 오시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하원 의원들 많이 했었으니까 하원 의원들 이렇게 오시면 버스에 갈 때 되게 적막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뭐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뭐 한국의 문화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지나가면서 보이는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그 얘기거리들을 조금씩 준비해서 여기 지나면 이 얘기 해줘야지, 여기 지나면 이 얘기 해줘야지. 얘기거리들 항상 마련해 놓고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하고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이 오고 리액션이 오면 또 다시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얘기가 좀 깊어질 수 있으니까 얘기거리를 항상 많이 장착한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하루에 한 꼭지라도 읽어서 이제 요약해보고 말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얘를 스피킹 노트로 만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스피킹 노트는 이제 되게 클 필요는 없고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포켓 사이즈로 해서 A4 한 반만한 것에다가 뭐 주제를 위에 적고 거기에 내가 읽었는데 그걸 요약한 거라던가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이 아직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날씨 아니면 뭐 내 방 아니면 뭐 내 drinking habit 그러니까 술 마셨을 때 나오는 그런 것들 버릇들 습관들 이런 거를 이제 하나씩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씨 하면 이 얘기 꼭 해봐야지 하는 것들을 문장을 한 3문장에서 5문장, 6문장 정도로 짧게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놓고 외우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단계에서 누가 내가 적은 게 맞는지 틀린지 검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더라도 어쨌든 많이 영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걸 또 외워서 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남이 잘 만들어 놓은 문장을 외우는 것도 되게 좋겠지만 그게 잘 안 외워져요. 왜냐면 내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만든 문장을 외우는 게 더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피킹을 하기 위한 노트를 만들어 보고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씩 얘기거리를 채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거리를 채우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녹음을 해보라고 이제 강추를 해드리고 싶은데 내 목소리를 내가 녹음하는 게 굉장히 오글거리고요. 그리고 별게 아니에요. 그냥 녹음 버튼만 딱 누르고 녹음을 하면 되는데 되게 떨려요. 별것도 아니고 누가 내 녹음한 걸 듣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떨리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녹음을 하는 버릇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계속 내 녹음한 걸 계속 들어봐요. 그러면 기억에도 오래 날 뿐만 아니라 녹음할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게 돼요.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발음을 좀 교정하는 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녹음을 언제 되게 진짜 치열하게 했었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통대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평소에 말하지 않는 주제들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보통 저희가 공부하는 게 뭐 환경 문제 많이 하고 뭐 예산안이 어쩌고 뭐 이라크가 어쩌고 뭐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되는데 평소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이제 밖으로 이렇게 딜리버리를 해야 됐을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게 연설문이나 기사를 읽으면 그거를 되게 요약을 해놓고
녹음을 많이 떠서 녹음한 걸 제 걸 계속 들어봤어요. 그 발음이 뭐 구리던 아니 괜찮던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데 얘가 언스펙던 게 이게 후룩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딜리버리가 조금 빨라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 통역 공부할 때 동안. 근데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시는 단계라면 그런 버릇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내 거를 많이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내가 100%를 녹음했다 그래서 100%가 다 입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 2문장, 3문장은 정말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릇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듣기를 또 향상을 시켜야 되니까 뭔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뉴스야 뭐 TV 틀면 나오는 게 뉴스였으니까 근데 그거는 뭐 오늘의 핵심 뉴스만 몇 개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편이었고요. 좀 주의 깊게 많이 들었던 것들이 이제 미드 보는 거. 여러분들도 요새 미드 많이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재미도 있고 영어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저도 미드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어떤 미드를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는 여러분들의 목적에 달려 있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 한참 이제 로컬 통역 배울 때 병원 통역이랑 법정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 쓰는 그 질병 용어들이 정말 안 와닿아가지고 그 단어를 외웠는데도 그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 사운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좀 하우스 같은 그런 의학 용어 많이 나온 드라마를 좀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법정 통역 그 배울 때도 그 법 용어들이 안 와닿아가지고 무슨 뭐 저지 주디나 뭐 로앤 오더 이런 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니시라면 일상적인 회화 능력을 늘리고 싶다면 현대극 중에 조금 발음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슬랭 너무 많이 안 나오는 그런 거 아니면 로맨스 무비 같은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쉬운 거 위주로 가고 발음 깨끗하고 뭐 나레이션이 중간에 깔린다면 나레이션은 항상 딱 떨어지니까 그런 게 있는 것도 좋겠죠. 보실 때는 이제 저는 미리 이제 대본 같은 거 미리 다운받아서 대본을 한번 쫙 읽어봐요. 그래서 상황을 좀 파악한 다음에 듣는 편이었었거든요. 아니면 영어 서브타이틀을 하나 켜놓고 그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지워놓고 또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고 미드 한다고 또 막 거기에 있는 대사를 막 내가 집어 삼킬 것처럼 다 막 필사해서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항상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좀 과욕을 부리다가 저는 항상 오래 못 갔던 기억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에피소드 하나를 본다 그래도 오늘 그걸 다 끝내라는 법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잘라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10분? 그래서 10분 동안 10분 구역까지만 몇 번 이제 재생해서 본다든지 또 내일은 그 다음 거 10분 이런 식으로 좀 짧게 목표량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드를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니면 저는 토크쇼 같은 것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봤었어요. 왜냐면 거기 사연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 사연 듣다 보면 제가 저런 얘기는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용어들이 은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어장을 꼭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영어로 공부하기로 했다면 단어장이 있어야 되는데 모바일로 해도 괜찮고 아니면 뭐 수첩을 하나 만들어도 되는데 단어장을 만들 때는 이제 저는 항상 왼쪽에다가 이제 영어를 쓰고 오른쪽에다가 한국말을 쓰잖아요. 그거는 이제 뭔가 읽기를 하기 위함이고 만약에 영어가 튀어나오게 하고 싶으면 순서를 반대로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을 먼저 적어놓고 영어를 나중에 적어놔서 영어가 튀어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는 좀 많이 비워놓고 이제 접었다 폈다 하면서 제가 셀프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단어장을 만들었었고 단어장을 이제 좀 섹션을 나눠가지고 앞에는 내가 신문 볼 때 나왔던 단어 그 다음에 뒷파트는 내가 미드 볼 때 좀 나왔던 써먹을 만한 회화 표현들 이렇게 해서 두 섹션으로 나누거나 라이팅 할 때는 이제 맨 끝에 라이팅 할 때 이런 표현 하면 좋더라. 그래서 그런 것만 모아놓은 섹션도 따로 만들었었고 그래서 나만의 단어장을 잘 만들어놔도 웬만한 단어집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모았던 거니까 제일 내가 잘 외워지죠. 그리고 특히 동사 파트를 외울 때는
그 동사를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에 대한 감을 좀 가지고 외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동사들은 전치사를 항상 데리고 나오는 동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되게 생경한 동사인데 많이는 나오는 애라면 어떻게 쓰는지 정도는 모양을 한번 봐두거나 간단히 그걸 메모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제 같은 거 하나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이게 다고요. 이것을 하루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영어 공부를 할 때 이제 마음가짐을 좀 알려드리면, 영어 공부를 이제 공부라고 생각하고 하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그냥 습관을 들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하루에 뭐 한 꼭지의 스토리를 읽고 그거를 서머리를 해서 외워서 녹음해 봐야지. 그러면 그걸로 이제 끝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얹고 싶은 사람은 더 얹어서 더 많은 스케줄을 만드셔도 되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서 내가 그 과욕을 부려도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인내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난 오래 못 가는지는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고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어 같은 경우는 특히 내가 늘고 있다라는 체감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량화할 수가 없잖아요, 수치로. 그래서 체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길게 하려면 재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하면 안 되고, 좀 내가 재밌을 수 있는 방법, 내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막 미드를 보더라도 내가 이거 꼭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를 테스트하려고 들지 말고, 좀 내가 원활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뭐 대본을 봐둔다든가, 아니면 한국말 버전을 미리 보고 한다든가, 좀 나한테 쉽게 만들어주고서 이제 재미있게 만들 수 있으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요새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웬만한 영어 컨텐츠들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50%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 강의 차수랑 이제 매칭이 될 수 있게끔 영작 연습만 계속 주구장창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완성도가 돼가는지 그 과정들은 제가 중간중간 한 번씩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댓글 중에 굉장히 유용한 댓글들이 많아요. 거기에 제가 답을 달아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그거를 남의 댓글을 막 보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강의 차스를 딱 눌렀을 때 거기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댓글들이 달렸구나, 답이 달렸구나를 여러분도 이제 쉽게 보실 수 있으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뭐 그걸 웹페이지 형식으로 만들던 아니면 네이버 카페 형식으로 만들던, 어쨌든 다른 사람이 한 질문과 거기에 제가 답해드린 걸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것도 추후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